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할 건데, 특수상대성 이론.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특수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넘어왔어. 이전에는 이런 거 구경도 못했었어. 대학 가야 배우는 거였는데 이게 넘어오면서 사실 대학생들도 이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머리가 아파. 왜냐면 똑같거든. 똑같이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특수상대성 이론이 넘어오면서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게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게 들어온 게 더 우리가 수능 치거나 뭐 할 때는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시작할게.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 몇 가지 얘기하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들을 알아볼 거야. 제일 처음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메이징하다는 거. 진짜 놀랍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정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 어메이징하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버려라. 버리고 들어야 된다. 고정관념.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자, 내가 여기 교실을 한번 니네 보고 둘러보라고 했어. 둘러보고 내가 교실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다. 근데 니네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칠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보고 있고 이 칠판이 교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주변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데 니네는 칠판만 보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야, 저기 책상 있는 거 봤냐? 이러면 뭔 책상이요? 난 녹색 화면밖에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거든? 니네가 고개만 조금만 돌리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니네는 이것만 보고 모든 걸 이거에 맞춰서 생각한단 말이야. 책상이라는 건 없다. 의자라는 건 없다. 근데 둘러보기만 하면 뭐가 있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관념, 이 칠판이라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거거든. 시선만 조금만 돌리면 다 보여. 그러니까 그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C는 뭐냐면 빛의 속력이지. 이 C는 얼마냐? 잘 안 나오네. 2억 9,979만 2,458m를 1초에 가는 빠르기다.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물론 지금 이건 진공기준이야. 진공기준. 진공기준에서 빛의 속도는 이러한 값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있어. 마지막이야. 이건 뭐냐면 감마라고 쓸 건데 로렌츠 인자라고 한다. 로렌츠 인자. 이 감마는 뭐?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라는 것. 요거는 기억해놓고 가는 게 좋아.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임하는 자세야. 요거를 가지고 가면 좀 편해. 이 사실은. 자, 이제 배경 지식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 특수상대성 누가 만들었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지. 아인슈타인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 시작은 어디인가? 그냥 이거는 재미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 한 너희 나이 때쯤일 거야. 이제 한 16살 때쯤인가? 그때쯤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 자, 이건 뭐냐면 거울이다. 거울을 들고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뛰게 된다면 나는 거울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했어. 거울을 들고 뛰면. 왜냐면 거울의 원리가 내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거울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빠르기는 얼마일까? 빛의 속도겠지?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뛰면 그 빛이 나한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단 말이야. 여기 이 질문으로부터 어릴 때 했던 질문이야. 이 질문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많이 했겠지. 많은 생각에 거쳐서 뭐에 이르게 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야. 이 질문으로부터.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 빛의 속도로 뛰면서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본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근데 물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빛의 속도로 뛸 수조차 없어.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달리기 능력이 안 돼서 이런 말이 아니라 뛸 수가 아예 없어. 아예 없는 거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빛의 속도로 뛸 수 없다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이제 배우면서 얘기할 거야. 여기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작되었다. 그 다음 배경 지식 하나 더. 배경 지식 2개는 더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 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는 게 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뭐냐면 마이컬슨이라는 사람이랑 몰리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야. 이 실험은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배우는 배경 지식으로 이용되는 거다. 어떤 실험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사고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옛날 방식이지. 자, 내가 너희한테 말을 해. 말을 하면 니네가 어떻게 돼? 듣게 되지. 그 과정에는 이것이 없으면 내 말이 전달되지 않아. 공기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아.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말을 하면 자, 목젖이 진동되고 이 진동을 공기가 진동을 전달해서 우리 귀에 고막까지 가게 하는 거거든. 공기가 없으면 말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액체라던가 아니면 고체라던가 다른 것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가면 영화 봤니? 스타워즈? 우주에서 싸우지? 그럼 막 효과음 장난 아니지? 뿅뿅 빡빡빡 다 뻥이야. 우주에서 싸우면 절대 시끄럽지 않다. 조용히 죽어나가고 조용히 쓰러지고 조용히 부서지고 그래. 다 거짓말이야. 그지? 공기가 있어야 이제 소리가 전달된다는 거 옛날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빛이라는 애도 자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 매개 물질이 필요하다. 소리로 치면 공기 같은 애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공기는 아닐 거란 말이야. 빛이 전달되는데. 왜냐면 우주라는 게 진공에 가까운 상태라는 걸 알아 몰라. 근데 저 멀리 있는 별빛이 우리한테 와 안 와? 오지. 공기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공기는 아니고 그러면 빛이 뭔가 어떤 물질을 타고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어? 안 되겠어? 하게 되겠지? 그 물질을 뭐라고 했냐면 에테르라고 했어. 우리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에테르란 물질이 우주 공간에 엄청나게 가득 차 있고 그 에테르란 물질을 타고 빛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과거에는. 자, 에테르란 물질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다. 그래서 그 에테르라는 걸 막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다. 에테르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야. 마이컬슨 몰리 실험. 에테르의 존재를 찾기 위한 실험. 즉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물질을 찾기 위한 실험이야. 실험인데 자, 어떤 식으로 이 실험이 진행되는 거냐면 자, 생각해보자. 지금 이 공간에 바람 불어 안 불어? 지금 우리 교실에 바람 안 불지? 근데 내가 뛰면 나는 바람이 분다고 느껴 안 느껴? 느끼지? 그런 것처럼 자, 온 우주에 에테르가 가득 차 있는데 지구는 우주에서 봤을 때 정지해 있을까? 움직이지? 태양 주변을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또 우리가 도는 그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 가득 차 있는 에테르 공간에서 우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움직이지? 즉 우리는 에테르 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거든. 에테르 바람을 맞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에테르 바람이 불어오는 지구에 살고 있는 거야. 옛날 사람들 생각이다. 옛날 사람들 생각에. 자, 그러면 봐봐. 빛이 에테르라는 애를 타고 오는데 에테르가 움직인다면 빛의 속도 변할까 안 변할까?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변하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강가에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 거기에 배가 속력을 가지고 내려오면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지? 역주행하면 느려지지? 이런 영향이 빛에서도 에테르가 있다면 빛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한 실험이 뭐냐면 마이컬슨 몰리야. 에테르가 있다면 빛의 속도가 변하겠지? 그러면 이 결과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실험인지 보여줄게. 자, 이게 뭐냐면 반투가막이야. 반투가막은 뭐냐면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막이야.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막. 이런 거지. 뭐 가끔 이게 완전한 예는 아닌데 자동차 같은데 이제 썬팅 발라놓는데 보면 내 얼굴 비치는데 자동차 안도 보여. 맞아 아니야?
맞니? 그런 느낌. 투과도 되고 반사도 되는 애들. 절반은 투과시키고 절반은 반사시키는 이런 막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레이저를 쫙 쏘는 거야. 뭐 레이저가 아니라도 빛을 광원을 이용해서 빛을 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투과막은 뭐라고? 반은 투과하고 잘 안 나오네. 반은 투과하고 반은 어떻게 되겠어? 반은 반사하겠지.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 이해가니? 자, 반은 투과하고 반은 반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빛이 두 개로 나뉘어졌지? 자, 여기에다가도 뭐를 설치하냐면 거울을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다가도 거울을 하나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은 이 거울에 의해서 반사돼서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겠지? 또 여기서 자, 투과한 빛도 반사돼서 어떻게 돼? 이리로 오고 또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투과하는 애도 있을 거야. 어쨌건 두 빛이 이쪽으로 온다는 사실은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자, 이렇게 하나의 빛이 두 개로 나뉘어서 이쪽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뭐를 놔두냐면 두 빛을 검출할 수 있는 애를 놔둬. 뭐 빛 검출기라고 생각하자. 빛 검출기를 딱 놔두는 거야. 놔둔다. 자, 두 개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무늬가 생기게 된다. 이거는 사실 교육 과정이 지금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 원래 빛의 뭐 중첩이라던가 뭐 간섭이라던가 이런 걸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나중에 설명은 또 다른 걸 배우다 보면 그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두 개의 빛이 오게 되면 뭐 이런 무늬가 생긴다는 거 정도는 그냥 받아들여줘. 알겠지? 느낌은 이런 거다. 저 물 위에다가 돌 두 개 떨어뜨리면 막 이렇게 어떻게 돼? 물결파가 막 진행되지. 그럼 그 두 개가 만나는 데는 어떻게 돼? 막 무늬처럼 생기지. 어떤 데는 물이 쑥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물이 축 튀어나와 있고 무늬가 생긴 것처럼 빛도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무늬를 만들게 된다. 오케이? 자, 무늬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봐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다고 했어? 움직인다고 했어? 움직인다고 했지? 지구가 움직이면 에테르 바람이 분다? 맞아? 네. 자,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에테르 바람. 이게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반사된 이 노란색으로 그린 이 빛, 반사된 이 빛은 자, 이쪽으로 진행할 때, 위로 진행할 때 에테르를 타고 가지?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그 다음 내려올 때는? 느려지겠지? 맞아? 느려지겠지?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빛은? 투과한 빛은 자, 빛의 속도는 이쪽 방향인데 에테르가 이쪽으로 가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뭔가 속도가 생기겠지? 맞아? 갔다가 또 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랑 자, 1번, 2번 해볼까? 1번이랑 2번이랑 속도가 같아? 다르지? 맞니? 다르지? 다르니까 도착하는 시간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게 먼저 도착하냐면 2번이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얘가 늦게 도착한다. 오케이? 그러면 요 빛이 먼저 도착하고 요 빛이 늦게 도착해서 생기는 어떠한 무늬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야. 이 빛이 먼저 도착하고 이 빛이 늦게 도착하는 이런 무늬가 생겨. 근데 여기서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이 실험대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90도 돌려버려. 90도 돌려버리면 얘가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지? 얘는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지. 두 개의 역할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바뀌게 되면 자, 아까는 1번이 늦게 도착하고 2번이 먼저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바뀌면 얘가 먼저 도착하고 얘가 늦게 도착하겠지? 90도 돌리면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기거든. 그럼 앞에 생긴 무늬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걸 달라진다는 걸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에테르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거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똑같아요.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 분명히 얘가 늦게 들어오고 얘가 먼저 들어오고 얘가 늦게 들어오는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무늬의 차이가 생겨야 되는데 무늬의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에테르가 있다는 걸 찾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뭐냐? 에테르가 없다는 걸 말해주게 됐어. 좀 아이러니하지?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이었으나 에테르가 없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에테르가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이 실험이 뭐 빛의 속도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걸 알기 위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분석해서 이해해보면 빛의 속도는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는 걸 알려준 실험이라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더 먼저 한 실험이야.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의 영향을 받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 마이컬스 물리 실험은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실험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실험의 영향을 뭐 그렇게 받진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이 실험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인슈타인만 알 거야. 어쨌건 우리는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다. 에테르는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이제 배경 지식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좀 지어볼까? 특수상대성 이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정이 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배경 지식, 마지막 배경 지식.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공리다. 공리. 특수상대성 이론에 공리라는 게 있어. 공리. 공리란 뭐냐? 공리란 뭐냐면 증명을 해준다 안 해준다? 증명은 안 할 거야. 근데 뭐 믿어라. 이게 공리야. 특수상대성 이론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증명 안 해주지만 요 몇 가지는 그냥 내 말 믿고 내 얘기 들어봐라. 이런 거야. 내 얘기 믿고 이건 이렇다고 그냥 가정하고 이렇다고 믿고 내 얘기 들어봐라. 근데 봐봐. 야, 이렇다고 생각하고 내 얘기 들어봐. 그 다음에 이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쭉 얘기했는데 이게 맞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면 이 공리도 맞다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맞아요. 맞다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일단 가정부터 시작하고 쭉 설명을 했어.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다? 관찰이 됐다는 거야. 즉 공리는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지. 자, 그 공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상대성 원리야. 상대성 원리. 뭐 아인슈타인이 공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야.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모든 관성기준계에서 뭐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야. 자, 관성기준계가 뭐냐? 관성기준계는 우리가 봤을 때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틀이야. 정지에 있거나 우리가 봤을 때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가만히 정지해 있는 버스 있지. 또는 일정한 빠르기,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버스 있지. 그 안에서도 물리 법칙이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을까? 자, 우리가 버스 일정한 빠르기로 달리고 있는 버스에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물체 떨어뜨리면 걔 밑으로 떨어지지 않니? 우리 밖에서 실험하는 거랑 다르니? 똑같지? 법칙이 동일하다는 거야. 뭐 우리가 밖에서는 이게 밑으로 떨어졌는데 안에서는 막 대각선으로 떨어지고 이러니? 안 일어나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 곳을 모두 관성기준계라고 한다. 되게 당연한 얘기야. 야, 여기에서는 물리법칙이 성립되고 저기에서는 물리법칙이 성립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거든. 여기저기에서 다 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법칙으로 생각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할 거 아니야. 여기저기 다르다면 우리는 막 이런 이론을 배울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공리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리. 이거는 이렇다고 믿고 내 말 들어라 이거야.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야. 되게 당연한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광속 불변. 빛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같은 진공 상태라면 2억 9,979만 2,458m/s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동차가 A가 있고 자 B가 있어. 얘가 2m/s의 빠르기로 오고 있고 얘가 뭐 3m/s의 빠르기로 오고 있어.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빠르기는 얼마로 보일까? 1m니? 2로 오고 3으로 온대? 5로 보겠지 맞니? 5로 보겠지?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상대속도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얘를 멈춰라 이러면서 그때 해줬던 거 5로 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우리 얘기지만
빛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오늘 좀 더러운데. 자, A라는 애가 있다. 얘가 V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다. 그 다음 빛이 얼마의 빠르기? C라는 빠르기로 오고 있다. A가 봤을 때 빛의 빠르기는 얼마로 보일까?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C 플러스 V라고 생각해야 하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게 뭐? 광속불변이야. 내가 빛을 향해 뛰어가건 빛으로부터 멀어지건 어쨌건 상관없이 내가 보는 빛은 빠르기가 얼마다? C다. 그게 광속불변이다. 그게. 아인슈타인은 그냥 이렇다고 믿고 한번 내기 들어봐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됐을까?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검증이 됐어. 간접적인 검증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고 현재는 이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지. 그 기술로 관찰을 해본 결과 역시 빛의 속도는 C 플러스 V가 아니라 얼마? V였다. 실제로 이러하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공리 그냥 일단 믿어라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건 증명 가능한 거야. 그냥 믿으면 돼.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 그럼 실제로 그런데 뭐 안 받아들일 이유는 또 있니? 광속불변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요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요 두 가지는 믿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요 배경 지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이건 지우는 게 좀 빡세네. 이거 지워도 되지? 자, 특수 상대성 이론 첫 번째 조금만 낮춰주라.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팽창이다.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이라고 말하는 거야.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자. 기차야. 기차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오케이? 자, 기차 안에 A라는 애가 있고 기차 밖에 B라는 애가 있다. 맞니? 자, 기차 안에 있는 A는 심심한 거야. 무슨 짓을 했냐면 빛을 쐈어. 어디에다가? 바닥에서 천장으로 쐈어. 그리고 이 천장에는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이. 자, A는 바닥에서부터 기차 천장으로 빛을 쐈어.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돼? 반사돼서 밑으로 내려오지? 내려오니? 그리고 그 시간을 측정을 한 거야. 자, 요 높이를 h라고 해보자. 자, 그럼 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측정한 거지. 자, 얘가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얼마야? C지? 맞지? C. 자, 얘가 시간을 측정한다.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자, 빛이 이 길이를 이동하는 동안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알면 이 시간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맞니? 자, 어떻게 측정하냐? 자, C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길이 얼만큼 이동했어? 빛이. EH지? 기차 높이가 H니까 요 거울 두께는 무시해. EH만큼. 얘는 자,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C분의 EH만큼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 이제 B의 입장에서 한번 이 빛을 보자. B의 입장에서 빛을 보면, 자, 빛은 여기서 출발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출발했는데 그동안 B 입장에서는 기차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그러면 기차가 이걸로 할까?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 맞니? 그러면 이 빛은 여기서 출발했지만 도착하는 빛은 어디에 있는 걸 보여? 옆으로 움직여서 도착하는 걸로 보이겠지? B가 관찰한 빛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운동하는 걸로 보여. 맞아? 맞지? A가 봤을 때는 A는 그 기차에 타고 있으니까 그냥 위로 갔다 내려오는 걸로만 보이지만 B 입장에서는 기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떻게 보이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보인다고. 맞아?
그러면 자 B한테 시간을 물어봤어. 야 빛이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B는 이렇게 얘기해. 그지? T는 내가 걸린 시간은 자 얘가 봐도 빛의 속도는 얼마야? 빛의 속도는 얼마야? C지. 아까 가정이 뭐였어? 광속은 불변한다. 불변한다. 얘가 봐도 빛의 속도는 C니까 C의 속도로 얼만큼 이동했냐? EH라고 말할까? EH는 아니야. 왜? 이 길이가 더 길지? 맞아? 이 길이가 더 길잖아. EH 아니야. 이 길이를 뭘로 해볼까? 이 길이를 S라고 해볼까? ES만큼 이동한다고 말을 해야 안 해? 맞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잖아. ES만큼 이동하니까 이거는 봐. 안에서 말한 A의 시간보다 커 작아? 길지? 얘는 C분의 2H고 얘는 C분의 2S니까 봐. 이 길이 비교해보면 어때? S가 더 길지? 더 길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A보다 더 길게 걸린다고 말을 할 거란 말이야. 맞아? 이게 뭐냐면 시간 팽창이야. 시간 팽창. 다르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초 걸렸다고 하면 얘는 3초 걸린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얘는 1, 2, 3초 지났는데 얘는 1초, 2초 지났다고 하면 얘 시계는 어떻게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가는 거야? B가 봤을 때. 천천히 가는 거지. 내가 1, 2, 3 지났을 때 얘가 1초, 2초 지났으면 B가 봤을 때 A의 시계는 천천히 흐르는 거지. 맞아? 천천히 흐르니까 시간 지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시간 팽창 지연. B는 A 보고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말을 해 안 해? 말을 하지. 맞지? 맞잖아. 실제로 그렇잖아. 그지? 이거는 뭐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자, 내가 지금 A가 레이저를 쐈다고 했는데 B가 레이저를 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B가 레이저를 쏜 경우. 자, B가 여기서 자기 옆에서 레이저를 쏜 거야. B가 레이저를 쏘면 B는 이렇게 잘 안 나오니? B는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맞지? B가 레이저를 쏘면 B는 이렇게 봐. 레이저를. 근데 A가 봤을 때 B는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요. A가 봤을 때 B는 움직이는 거라고. 자기가 움직이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어. 니네 우주 공간에서 그냥 일정한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 니네 못 느낀다? 왜? 공기도 없지. 그러면 바람이 불겠니? 안 불지? 그러면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못 느끼거든. 자, A 입장에서 보면 B가 움직이는 거야. 맞지? B가 움직이니까 A가 이 레이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맞니? 맞아?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구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A가 B를 봤을 때 시간이 더 천천히 가는 걸로 보여. 맞아? 결과가 반대가 됐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B가 봤을 때는 A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고 A가 봤을 때는 B가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인다? 특이하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해도 안 갈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A가 봤을 때는 B의 시계가 천천히, B가 봤을 때는 A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 이게 뭐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이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니네는 혼란이 온다? 뭐야? 그럼 대체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다는 거야? 막 이런 혼란이 온다고. 문제 풀 때 되면 헷갈려.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월 소리가 물어봤던 건데 자, 지구가 있다. 지구에 사람이 있고 자, 여기 로켓을 타고 V라는 빠르기로 빛에 가까운 빠르기로 가는 사람이 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빛을 2번 깜빡였다. 2초 간격으로 2번 깜빡였다. 그러면 자, 이 로켓에 탄 애 입장에서는 몇 초 동안 빛이 깜빡거린 걸로 볼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짧은 시간인지 얘가 긴 시간인지 얘가 짧다고 생각하면 얘가 긴 시간이 될 거고 얘가 봤을 때 시간이 짧다고 하면 얘가 긴 시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뭐 빛을 2초 간격으로 깜빡거렸다고 하면 이게 짧은 시간인지 즉 짧은 시간 여기서 말하는 짧은 시간은 고유시간이다. 고유시간. 이게 짧은 시간인지 이게 긴 시간인지 오케이? 또 이게 긴 시간인지 이게 짧은 시간인지 막 헷갈려. 여기까지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 여기 잠깐 올려볼래? 자, 봐. 여기서 말하는 이 레이저를 쏜 애가 즉
측정한 시간이 뭐냐면 내가 TP라고 썼지. 이게 고유시간이야. 즉 짧은 시간이 고유시간이다. 짧은 시간이 고유시간이다. 그리고 이 고유시간에 대해서 B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시간이 팽창하는 거지. 요까지만 얘기해주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헷갈려. 누가 그래서 어쨌건 누가 고유시간이고 누가 팽창된 거야.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고유시간이고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고유시간이니까. 맞아? 헷갈린다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고유시간이 뭔지를 똑바로 안 배워서 그래. 고유시간이 뭔지. 고유시간이 뭔지를 똑바로 배우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일이 절대 없어. 그래서 고유시간이 뭔지 얘기해 줄게. 자, 여기서 아까 그냥 내가 말할 때는 짧은 시간이 고유시간이라고 했지. 근데 짧은 시간이 고유시간이라고 하면 문제 못 푼다. 문제를 풀려면 고유시간의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 모든 것은 정의를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고유시간, TP, 고유시간이 뭐냐면 사건에 대하여 정지한 관측자가 하나의 시계로 측정한 시간. 이게 뭐냐면 고유시간이다. 이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하나의 시계로 측정한 시간. 이게 뭐? 고유시간인 거야. 이게 고유시간이지. 그냥 무조건 짧은 게 고유시간.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A 입장에서 보면 A가 짧은 시간이고 A 입장에서 보면 B가 짧은 시간이니까. 맞지?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이 고유시간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멘붕 온다.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사건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하나의 시계로 측정한 시간. 이게 고유시간이다. 고유시간. 자, 아까 말했던, 자, 이거 나오나? 아까 말했던, 자, A가 빛을 쐈다는 건 하나의 사건이지. 맞아? A가 빛을 쏠 때, 자, 정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누군지 한번 보자. 자, A 입장이야. 빛이 올라갔다 내려왔네. 그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시계로 올라갔다 내려왔네.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움직일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 시계 하나만 있으면 되지. B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고 해봐. B 입장에서 사건을 본다고 해봐. 그러면 B는 자 출발할 때 여기에서도 시계를 측정해야 되지. 그 다음 사건이 끝나는 이 도착 지점에서도 시계가 있어야겠지. 두 개의 시계가 필요하다고. 왜? 여기서만 있으면 이게 시계를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거든. 여기도 움직이니까. 얘는 두 개의 시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했네, 여기서 몇 초 걸렸네 확인해야 된다고. 정지해서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사건에 대한 고유시간은 뭐? A가 본 시간이다. 그 다음 B가 레이저빔을 쏜 건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이때의 고유시간은 누구냐면 자, B가 가만히 측정할 수 있지. 시계 보고. B가 이렇게 시계 보고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B의 시계가 고유시간이야. 그럼 아까 말했던 여기다 쓸까? 아까 말했던 자 여기에서 빛을 2초 간격으로 깜빡거리고 있는데 그걸 로켓가 봤다. 이런 문제가 있지. V의 빠르기로 달리고 있는 로켓가 봤다. 얘는 몇 초인가? 그러면 이게 고유시간인지 얘가 고유시간인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야. 누가 고유시간인가? 자, 빛을 깜빡인 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구야, 우주선이야? 지구에서 일어난 거지. 지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건을 가만히 시계로 볼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지구거든. 맞니? 그러니까 얘가 뭐? 고유시간이라고. 그럼 얘는 시간이 어떻게 돼? 팽창되는 거야. 시간이 팽창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얘가 빛을 2초 간격으로 깜빡거렸다. 여기에서 2초가 걸렸다. 그러면 고유시간은 누구야? 얘거든. 그러면 지구에서는 몇 초로 보여? 2초보다 더 길게 보이거든. 하나 더. 자,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어. 거기에 있는, 자, 나는 밖에 있는 사람이야. B가 기차를 봤는데 A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야. A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볼일 보는 시간의 고유시간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야? A지. 자기가 볼일 시작, 볼일 끝. 내가 변이란 말을 못 써서 참. 그래, 똥을 쌌어. A가 똥을 쌌는데 자, 똥 싸기 시작해. 그냥 똥 다 쌌다. 딱 시간을 재지. 그럼 그게 고유시간이야. 왜? 똥 싼 거는 그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거기서 측정한 시간이 뭐? 고유시간이고 B가 봤을 때는 제가 참 똥을 오래 싸는구나
라면서 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 보인다고. 고유 시간이 어딘지를 찾으면 돼. A에서 일어난 사건은 A가 다 고유 시간이고 B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B가 고유 시간이야.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어. 모순되는 것도 없어. 서로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말하지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에 따라서 고유 시간은 정해져 있지. 그럼 누가 시간이 팽창됐는지 확실히 기준이 서지? 맞니? 맞아? 요거를 이해해주면 고유 시간, 시간 팽창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고 고유 시간은 누가 측정하는가. 이걸 알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이 팽창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팽창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지? 몇 분 남았어? 잠깐 끊자.